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늘 이걸 아시다시피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낌없는 후원을 예전에는 저희 똘투 초반 시절에 시즌 2 때인가 시즌 2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장소 장소도 제공해 장소 주셨고요. 저희 제공해 너무 잘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런 살살. 일도 있었는데. 그때 네. 그때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흔쾌히 그때 저희 뭐 잠시만 옛날을 짚고 넘어가자면 쫄투 시즌 1, 시즌 2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 송은강 대표님, 이유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해서 막 저희가 촬영 비용이 없어서 일부 비용을 직접 내기도 하고 네. 기자재도 아주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거를 사기도 하고 했었고 늘 장소도 좀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날이 센터장님으로 뵀었더니 네. 너무 쿨하게 여기 장소도 있고 여기 계단식 공간도 있으니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디캠프에서 거의 그때도 1년 가까이 한 시즌 이상을 네. 찍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좀 안 되는 기간이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가끔 와서 봐주시기도 하시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어디에서 후원을 받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번 아산 나눔재단, 아산 나눔재단 마루 마루 180 네, 정남희 네. 이사님, 네. 왜냐하면 저희 정남희 이사님께서도 헤이조이스 연간 멤버십니다. 오, 예, 네. 예. 정말 이혁희 팀장님 네. 네. 그리고 이상 매니저님, 늘 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매니저님이 곧 회사를 이제 떠나시겠다고. 아, 이런 거 막 그런가요?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되는 좀 거예요? 그냥 뭐 네. 그런 설이 있었다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우리 후원의 축, 예. 한국성장금융 한국 성장 사다리 펀드, 펀드, 네. 예. 네. 서종군 본부장님, 그다음에 노혜성 노혜성 팀장님, 네. 네. 그리고 박상영 주임님. 주임님. 요즘 바쁘셔서 계속 못 예, 나오고 계시죠. 사람을 뽑느라고 바쁘셔가지고 네. 예, 한국 성장금융이 지금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바쁘셔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네. 두 기관의 네. 뭐 이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그 질문을 네, 우리 저는 대표님. 대표님께서 처음에 왜 하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잘 해주셔서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했던 건 아까 그래서 이미 회원분들이 모이고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업종을 여러 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IT 쪽에서도 여러 그냥 분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정말 대부분 저희 이 방송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IT에 관여된 분들이 다 나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와 비슷한 일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네. 그 말씀하신 지금 이 회원들의 업종이라 함은 결국은 다 뭐 IT 계열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쪽이 또 있으신 건가요? 굉장히 다른 쪽도 많이 있지만 어떤- 역시 네. 메이저는 당연히 네. 테크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다른 어떤 여성 커뮤니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성의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네. 뭐 100%까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맘 커뮤니티. 그쵸, 맘. 아까 예. 말씀드린 그게 거.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영한 분들이 뭐 그야말로 뭐 뷰티든 뭐든 다른 조금 그런 네. 관심사니까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어린 그쵸. 분들이 네네네. 젊다기보단 거의 네. 어린 분들이 관심 있는 커뮤니티 이런 네. 게 많은데 헤이조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여자인데 일을 한다라는 것에 자기 삶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둔 네. 사람들이 모인 거의 최초의 커뮤니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업종이라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목표,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부합이 서로 네. 좀 부합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게 조금 더 도전적이고 성장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좀 폭넓은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그런 멋진 분들이 어디 많이 있나요? 스타트업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업종이 그래서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비중이 네. 상당히 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아까 앞에 일하는 여성이라는 말을 그래서 넣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들으면서 약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왔던 키워드 잠깐 지나간 말 중에 비혼이라는 말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성간의 대결 이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되게 어려움과 그런 거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헤이조이스에 모이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일과 뭐 결혼 중에 혹은 일과 뭐 가정을 꾸리는 것 중에 우리는 일이 먼저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차이가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뭔가 이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가 결국 추구하는 지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약간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늘 지금도 그런데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학교에서 엄마들을 부르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아침에 10시, 11시 이럴 그래요? 때 보통 엄마들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가정주부인 네. 어머니만 가야 되는 건가요? 일을 하는 여성들은 없다고 상정을 하거나 오지 않을 아니면은 거니까? 있어도 당연히 아이 학교일이면 엄마가 휴가를 내든 뭘 하든 와야 된다고 하고 와야 생각을 된다. 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아니면 아예 아무 별 생각이 네, 없거나 그쵸,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많은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정부민간 할 것 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도 뭐랄까 일하는 여성이라고 할 때는 일하는 사람과 여성이라는 키워드 중에 계속 여성의 방점이 찍히는 이슈들이 좀 있어서 저희 뭐가 원하는 거는 뭐 비전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실 되게 소박한 겁니다. 앞으로 한국 여성의 뉴 노멀은 누군가의 대상,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그런 것 이전에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남자분들이 일에서 뭐 자아를 실현하겠다든가 당연히 일 때문에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하나하나마다 마치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가 제일 소박한 생각이고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질문에 다 답은 못했지만 네. 그래도 네, 다음 아니요. 질문.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헤이조이스가 아까 커뮤니티를 뭐 아까 강조하셨는데 결혼 뭐 이런 말씀 네, 하셨는데 사실은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헤이조이스 안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 통계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 남성 할 것 네. 없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 여성들은 내가 이 조직에서 뭐 승진할 수 있는 그 한계 이거를 보통 여성들이 제일 먼저 꼽는 1등은 대리예요. 남자분들은 부장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직에서 믿고 따르고 배우고 싶은 여성 롤모델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동성애 윗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멤버들 중에선 건물 전체에 여성은 저밖에 없어요 라든가 제가 과장인데 제일 고참이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도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남성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또는 그 무엇이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성장하고 커리어에 있어서 자기 성취를 하는 여성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헤이조이스에 와서 그런 시니어들을 만나고 뭐 저도 그렇지만 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변신과 도전을 하는 여성들을 실제로 보면 오히려 살짝 두려움이 줄어든달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기도 하고 뭐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헤이조이스 멤버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안에서는 주니어들도 시니어들을 보면서 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성장한다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좋은 그림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니어들도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금 더 주니어인 친구들을 보면서 그 꼰대가 되지 않는 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을 배워간달까요? 그래서 당연하게 서로 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예. 자, 제가 생각에 헤이조이스를 비즈니스로 보면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여성을 타겟으로 했어요. 남성, 여성 같이 하는 커뮤니티도 사실은 없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이. 남성, 여성 하는 또 비슷한 공간이 아주 프라이빗한 클럽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왜 하필이면 여성이어야 되는가 하는 비즈니스적으로 더 남성이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확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정확히 말하면 헤이조이스는 아직은 온라인을 세팅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아주 원활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뭐 웹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요. 물론 공간 예약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기능들은 온라인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커뮤니티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남성 여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런 걸 만든다고 했더니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작아서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남자들 대상으로 하면 시장이 작단 말 안 할 것 같은데 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시장이 작지?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특정 연령을 뭐 타겟팅한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아닌데 그래서 그만큼 사실 알고 보면 여성이 대단한 소비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사실 일하는 불구하고 여성이 엄청 많은 건데 예,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남성 여성이 비교적 그 클로즈드하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가고 있는 뭐 트레발이라든가 취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곳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예, 근데 죄송합니다. 취향관? 네, 취향관? 예, 그건 조금 취향 베이스의 예, 네. 되게 작은 예, 커뮤니티인데요. 뭐 그 외 때 뭐 열정의 기름 붓기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남녀 모두 참여 가능한 곳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곳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유저로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뭐 아마 성인 교육 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높고요. 것으로 알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영역도 마찬가지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향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소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성을 거의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그렇다는 통계는 제가 여러 개를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을 위한 또는 남성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나 서비스들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예쁜 거 좋아하는 여자, 맛있는 거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특정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아니 없다기보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뾰족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니즈 또한 강할 것이라고 예, 가정을 했던 그러면 거죠. 자연스럽게 그 대표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아까 선릉에 오프라인 거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결국 그러면 헤이조이스의 그 다음 스텝은 약간 일하는 여성의 저는 뭐 일하는 여성은 뭐 우리나라의 반이 일하는 여성인 거죠. 그 충분히 넓은 건데 그러면 지역적 확장을 먼저 생각하시는지 아까 온라인 커뮤니티로서의 확장을 통해서 뭐 사실 지역을 우리나라에 넓힌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온라인 기반으로 확장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이라고 보시는지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 그래도 확장에 대해서 네. 뭐 저희도 사실 저희가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아직. 그쵸. 다만 제가 지금 확신을 갖고 뭐 자기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먼저 저희가 지향하는 느슨하면서도 강력한 예, 커뮤니티, 다양성이 살아있는 네. 그리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뭐랄까 인싸이지만 영혼은 아싸인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예, 그런 커뮤니티를 먼저 단단하게 만들고 난다면 그 다음의 스토리는 멤버분들이 저절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헤이조이스는 아무 마케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로 마케팅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멤버가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투어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정한 숫자 또는 질이 담보되는 숫자가 되면 아마 저희가 온라인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세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는 이 아지트라고 하는 공간에 자주 접속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그 오프라인 그 멤버십 커뮤니티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그래도 비교적 완성도 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 조인하고 있으신 이 멤버분들께 저희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가 세팅되고 더 크게 확장을 할 때 그 안에서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그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을 전부 다 그 레거시를 만들어 가실 분들이란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있고요. 예, 그렇게 저희는 공간 자체를 계속 늘커가는 것보다는 예,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조응을 하면서 예, 멤버십 자체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퀄리티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예, 좀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네네. 네.